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승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휴식을 하고 계실 시간인데, 지금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다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범수 의장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 내일 주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어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저항이 좀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급도 같이 봐야겠지만 요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끝난 건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요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는 월화, 다음 주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전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좋은 소식 나왔죠. 무죄가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이제 끝난다. 이제 우리가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어제 10월 20일 날 업로드 해드린 영상인데, 자, 이거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무죄야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뭐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무죄가 1번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약 5에서 60%가 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죠. 5에서 60%, 그럼 이제 3개니까 나머지가 뭐 확률을 10에서 20%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요것 좀 있어요. 이게 아예 끝났냐, 그죠? 일단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는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아직 완벽하게 100%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원래 걸리지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1심 나왔으니까 무죄가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2심 가고 3심 가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야, 뭐 부분 유죄야, 그리고 이제 뭐 무죄야, 다 똑같은 결론이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1번 나왔어, 무죄야, 바로 가는 거죠. 근데 2번, 3번이야, 그러면은 빠지고 결국은 간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간다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이게 해소가 되면 돼요. 해소가. 그러면 만약에 뭐 유죄가 나왔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오너가 감옥에 갔어. 그럼 주가 떨어지는가? 아니란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얘네는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저점이네.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얘네들 뭐 힘든 일 다 끝났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불확실성 사라졌어.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들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 더 좋다.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1300만 주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7% 뭐예요?
거의 꽉 채운 양봉이 나왔습니다. 꽉 채운 양봉.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11선도 제대로 뚫지 못해가지고 힘이 막 없었는데 이 거래량들이 떨어지는데 강했는가? 사실은 아니었다. 근데 나왔죠, 이거. 예, 반등 나오면서 지금 여기 거래량 1300만 주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갑자기 팍 말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선은 넘어서 뭐 이제 61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와버렸는데 21선까지 다 와버렸는데 이제 내일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완전 꽉 채운 양봉이죠. 추가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갈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뭐 이제 한 1400만 주 이런 게 더 큰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은 여기를 뚫고 막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거래량 가지고 여기를 내일 단번에 뚫을까? 그거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2심으로 재판 뭐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내일은 조금 더 상승 출발로 보지만 여기서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의 눌림까지도 볼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눌려봤자 또 가거나 혹은 이제 여기 매물대에 있는 물량들도 이제 이 카카오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어때요?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 매도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또 꽉 채운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또 할 수 있겠다 정도 한 두 가지 흐름 볼 수 있겠어요. 뭐 이제 내일 뭐 바로 빠져 이런 그림은 거의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가 중요한 건데 오늘 나왔죠, 그죠? 얘도 지금 엄청 약세로 계속 나오다가 근데 이제 떨어지지만 거래량 뭐 죽어 있었고 300만 주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7% 갔다가 약간의 윗골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불안한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알리페이 발 카카오페이 교환사채 전환 청구 기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 아직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 한켠에 조금 남았습니다. 요거 때문에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때까지는 주가가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은 주가 반영이 나왔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도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같이 카카오페이는 챙겨서 봐야 될 게 공매도죠. 공매도. 최근에 공매도 물량들도 좀 정리가 되는 그림이었고 평단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상승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평상시 대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가량이 또 공매도가 들어왔어. 지긋지긋하죠. 그렇다는 소리는 최근에 공매도 물량 넣은 애들이 이번에 또 물타기를 해버렸다. 또 새로운 물량도 들어와 버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또 목숨 걸고 여기 55,000원 구간, 이 구간을 얘네들 또 지키려고 막 이제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다가 눌리지만 이번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만약에 여기를 뚫고 팡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한 이제 65,000원 정도인데 요 정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럼 얘네들 뭐 하죠? 청산도 시키긴 하지만 매수를 들어가 봐요. 매수를. 매수를 들어가 버려가지고 숏 스퀴즈 팡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상승을 쟤네가 더 도와주는 이런 그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이제 매수를 좀 기다리시던 분들은 이제야 좀 제가 계속 드렸었죠. 카카오든 카카오페이든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지금 뭐 사실 여기 하방은 짧고 상방이 빈자리다. 계속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드리면서 국감도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요거 시도를 할 건데 시도할 때의 거래량을 보고 얼마나 눌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잡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전체적으로 차트 크게 보면 또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계단식으로 좀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잡고, 우리가 현재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시장의 돈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갈 애들, 이런 거 미리 잡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 이런 걸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였죠. 에코프로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지금 강하고 2차 전지도 강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개 코스모 신소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셔라. 그러면서 조급하게 바라보지 말고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똑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으니까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로 카카오, 그렇게 저한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이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과 새로운 타점, 그리고 중요한 일정, 소식들,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 이런 것들을 전체 발송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 번호를 꼭 확인을 자주 하셔가지고 문자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대응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또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합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도 전지의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 활 물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이제 1%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연도 안에 30%까지 가동을 끌어올리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돈이 가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바닥 구간에 있었기도 했고, 하여튼 이런 거 충분히 잡아갈 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도 진행이 되니까 꼭 잡아가시고,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기는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만 입장을 저는 시켜드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다른 뭐 유튜버거나 아니면 뭐 약간 정보만 빼가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 좀 제가 대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인증,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 번호로 소통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카카오 영상을 봤다라는 뜻이고요.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확인이 빨라집니다. 훨씬 빨라져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좀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요. 한 번씩만 더 신경 쓰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서 수급이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형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국감이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구, 이분 이제 이따가 설명 좀 드릴 건데, 관세청장 서울세관의 가상자산과 신설을 검토하겠다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비금융권 지출 시 금산분리 비배다. 당연히 이제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요거를 뭐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방금 이제 이명구 청장, 관세청장, 그리고 이혁원이라고 어제 이분 아니죠.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구윤철 부총리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각자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당연히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윤철 기획재정부 부총리인데,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 자,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베트남까지도 지금 우리보다 빨라요. 그리고 통화 자본 유출입, 리스크 보완이 제재되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2억 원 이분 어제는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제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고 이번에도 발언을 하신 게 연내입니다. 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법안 그거 제출 예정이며 발행인 인가 제도와 준비 자산 요건을 포함시키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기차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이용해가지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분석가를 신설해가지고 검토하겠다. 뭐 이제 이거를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약간 뭐 사기성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 플러스 국제 자금 세탁 이거를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겠다. 준비금 100% 보유 원칙 이거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프레임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안정 플러스 통화 정책 조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려 요인도 좀 있는 거예요. 뭐 금산불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그 미국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근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원화 결제 생태계에 잠식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빨리 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고 외국 사람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죠? 이게 5천에서 3천조, 4천에서 5천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커질 거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지금도 화폐가 원화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 많아야 3% 쳐주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외국 사람들이 쓰게 만들려면은 뭐 은행들이 움직여봤자 뭐 되는 게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서비스를 그러면은 당연히 민간 기업들이 해야 돼요. 민간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트래블 카드 만들고 뭐 어디 여행 가서도 그냥 카드로 체크카드 할 수 있고 그죠? 심지어는 카카오 택시까지 탈 수 있네. 막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용 완전한 지갑, 완전하게 안전한 지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또 좀 봐야 되는데 애플이랑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 너무 오히려 좋은 거. 사업에 투자했다 그랬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이제 우리도 미국의 국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회사 못 건드린다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원화의 가치를 오히려 아작이 그냥 나버려요. 그러기보단 아르헨티나처럼 이제 그걸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거래소 주도의 발행은 리스크가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죠, 둘 다. 우리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가져가지만 우리나라는요. CBDC도 함께 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원화를 위해서 좋다가 지금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쇼츠랑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아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임영구 총장. 해외 거래소에 경유를 하게 되면은 자금 세탁이 좀 많이 해서 하니까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 단속 강화되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환율의 안정 수단으로 보는 첫 공식 이게 이제 언급이거든요. 첫 공식 언급. 그리고
제도권 진입의 로드맵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핀테크, 은행 둘 다 수혜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서 얘기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경로 차단하는 거, 합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육성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뢰가 좀 많이 중요한데 이 신뢰를 위해서라는 이런 거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좀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은 우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우리나라 또 법제화가 빨라질 수 있다. 예, 충분히 속도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그러면서 뭐 네이버 지금 이제 두나무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도 좀 있어요. 다음 달에 11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빗썸. 빗썸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걔가 지금 엄청 올랐었죠. 예, 지금 최근에 안 봤는데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하니까 또 엄청 오르고, 이제 이 코인 거래소들이 돈을 좀 잘 법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냥 이제 그냥 깨알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법제화가 되고 이 국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 말대로 이번 연도 안에 디지털 자산 법안 이제 딱 통과 땅땅땅, 핀테크 뭐 은행들 알아서 하는 거지만 핀테크 기업들 자 너네 발행하세요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다들 준비금에 따라 이 규모가 다르겠지만 준비금에 따라서 발행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발행한 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또 서비스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뭐 그동안에 수수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매출 이게 70%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좀 이거 불안정한데 얘네가 하는 것들이 다 뭐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사업의 확장성이 많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도 지금 사업을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우상향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되게 되면은 핀테크 그리고 결제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네이버, 토스 뭐 이제 이런 애들도 좋죠. 좋은데 내가 우리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는 거는 생태계죠, 생태계. 결제, 송금, 금융, 보험, 광고, 데이터, 그리고 많은 사용자, 그죠? 요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예, 요거 지금 왔잖아요, 드디어, 그죠? 왔으니까 요거를 노려보는 거, 요거를 노려보시는데 아무래도 2021년도 요때 몰려 계신 분들 국민주였죠, 국민주. 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물려 있어가지고 평단가가 좀 높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노려가지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만큼 큰 재료가 있을까 싶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래서 요거를 좀 노려가지고 평단가 세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매도를 하시든지 대응을 하시는 거를 기회로서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평단가가 높아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그 다음에 내 평단가 얼마 원에 있다 같이 좀 남겨주시면은 대응 잡는데 제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따로 좀 저장해가지고 또 도움 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은 사용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카카오톡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 기회를 노려서 네이버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네이트온 얘기가 나옵니다. 네이트온. 이거 네이트온 요즘에 쓰는 사람이 있나? 그죠? 별로 없는데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네이트온은 이번이 기회야 해가지고 서비스 개편하고 광고 다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트온 다운로드 사용자 수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쉬울까 싶긴 해요. 저는 뭐 이제
카카오도 쓰고 네이트온도 쓰고 이렇게 되겠지 카카오만 써는 안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 단톡방, 그리고 뭐 이제 회사 단톡방, 그리고 뭐 친구들 단톡방, 뭐 기타 등등등 엄청나게 많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나만 카톡을 안 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네이톤 쓸래.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 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이트온으로 옮겼다.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가 카톡을 너무 적응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 불편한데 그죠? 불편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오히려 카톡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죠? 그죠? 오히려 체류 시간은 늘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친구 탭에 광고가 안 들어갔어요. 매출이 별로겠죠. 광고가 들어갔어도 여기 위에 조그만 거 이렇게.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광고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체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광고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가 체류 시간이 많으니까 광고비를 많이 주고 이런 게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데 하나의 생태계에서 또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점은 하락은 짧고 하방은 짧고 상승 위의 구간은 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1차 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카카오 이렇게 남기셔서 대응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